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상담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학교 상담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소개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학교 상담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적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문 상담 교사가 학교에서 상담을 하기 이전에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요. 심리학과 학부에서 심리학과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상담에 대해서 전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필드에서 청소년 상담, 아동 상담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임용 시험을 보시고 이제 학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모두의 케이스에서 이분들이 다 학교에 오시면은 처음에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하고 배우고 또 학교 밖에서 경험했던 상담과는 정말로 다르게 이 학교 상담이라는 독특한 이 맥락과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학교에서는 어떤 상담을 할 수 있어요? 학교 상담실 그곳 뭐 문제 있는 애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번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 상담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학교 상담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일단 상담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상담센터나 뭐 이제 상담소 이런 곳에 보면은 문턱이 좀 높잖아요. 쉽게 사실은 문 똑똑하고 두드리고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떠한 심각한 고민, 내가 내 스스로 정말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들이 만성화됐을 때 찾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요. 쉽게 사실은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마치 아직도 상담센터 외부에 가는 게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학교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게 제일 좋았던 이유는 저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는 대상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 사실은 이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외부에서 이제 뭐 코칭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게 좀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당연히 나에게 돈도 굉장히 소중한데 이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이 부모님께 이 상담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제가 받는 게 약간 나는 좀 내가 마음껏 일하는데 돈은 남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상담을 받는 이제 학생의 부모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 상담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턱이 낮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상담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돈은 국가에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환경적인 세팅 자체가 외부의 상담실이랑은 정말로 다른 세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외부 상담실에는 주로 정말로 주호소 문제들이 좀 심각한 좀 어려움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부모님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학교 상담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문제 학생, 뭐 문제가 심각한 학생, 뭐 이런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상담실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가 속한 학교의 학생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상이 모든 학생이다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그 중에서도 초등 상담은요, 특히 예방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심리상담 센터, 외부 센터에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선생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기 전에 더 뭔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이 학생의 고민이 너무 깊숙이 마음속에 뿌리 잡혀서 너무 이 문제가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러기 전에 그 작은 뭔가 이렇게 시작점이 있을 때 그걸 미리 알아서 우리가 조금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 정도까지는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요. 예방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마음이 뭔가 조금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이럴 때 나는 왜 계속 약간 같은 이렇게 좀 패턴을 보이지? 나는 왜 계속 뭔가 친구들이랑 싸우지? 아니면 왜 이 친구랑 유독 안 맞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내가 상담실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우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개입해 줄 수 있고 이렇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예방적인 개입을 하고 선제적인 개입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라는 무대가 우리가 활동하기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서 힘들 수 있지만 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상담의 세팅과 외부 상담 센터의 세팅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특히 학교 상담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학교라는 공간이 좀 낯설기도 하고 뭔가 예방적인 그리고 교육 활동 그리고 예방 활동 하는 게 뭔가 좀 이제 색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맥락에서는 학교 상담이 외부의 치료 상담과는 좀 다른 맥락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담실, 학교에서 하는 상담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상담은 어떤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는 게 조금 더 찰떡 같은 비유일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하는 것도 전혀 정답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도움이 되신다면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또 다른 표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먼저 이 아이들에게 상담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보건실이랑 좀 비유를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건실을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뭔가 내가 다쳤을 때, 아팠을 때, 뭐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가는 공간.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보건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학기 초에 상담실을 소개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뭔가 몸이 어딘가가 다치고 뭔가 멍이 들거나 또 아니면 좀 뭔가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그때 가게 되는 곳이 어디죠? 내가 그때 어디를 가죠?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보건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뭔가 이상할 때 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가는 곳이 보건실이다. 그런데 이때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만약에 내가 다쳐서 상처 나서 가서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배 아파가지고 가서 뭔가 보건실에 가서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이러고서는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너 보건실 갔냐? 에이 너 데일밴드 붙였냐라고 놀리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아니 아파가지고 데일밴드 붙이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보건실 가는 거는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놀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보건실에 가는 거 굉장히 건강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상담실은 어떤 공간이냐면 내가 내 마음에 뭔가 좀 고민이 있을 때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지, 뭔가 걱정이 되거나 고민이 될 때 내 마음을 조금 뭔가 내 마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바로 상담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해줘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피가 났는데 막 피가 좀 많이 났어요. 상처도 많이 나고. 그런데 보건실에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상처를 계속 주게 되면 어떤 치료도 하지 않으면 이 상처 어떻게 되나요?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좀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특히 좀 저학년, 중학년 친구들은 뭐 굶어요, 뭐 큰일 나요, 뭐 응급실 가야 돼요,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다. 이 상처를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에는 나중에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도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내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내 마음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바로 상담실이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 시간에 이러한 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중학년 학생들에게 좀 비유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다 이해하죠. 이제 그러면 아이들도 뭐 어떤 걸 아냐면 상담실은 내가 내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상담실에 가는 건 굉장히 멋진 행동이구나.
누구를 놀리거나 뭐 상담실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놀릴 게 전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아, 내가 이럴 때 상담실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럴 때 뭔가 상담실에 가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요. 좀 그러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고학년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한다면은 저는 이제 고학년 아이들은 상담실을 다 아니까 이제 상담실에 와서 이제 저랑 개인 상담을 할 때 저는 상담실을 내 마음을 함께 여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이들에게 너 마음이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정말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마음을 여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뭔가 껌껌한 곳이에요. 껌껌한 동굴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껌껌한 동굴인데 길이 어딘가 있는데 어디 길이 있는지 모르고 갑자기 때로는 뭐 바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막다른 길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나 혼자 가기에는 조금 겁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손전등이 하나 있고 옆에 누군가가 사람만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그 동굴을 탐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아, 여기는 좀 막혀 있는 벽이 있네. 여긴 바위가 있다. 좀 조심해야겠어.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을 함께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을 하는 거를 저는 상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여행하는 거야. 내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이라면 전 이런 표현도 해요. 어른들이랑 얘기할 때는 내 마음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와 뭐 대화를 한다고요? 뭐 나는 나지 무슨 대화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진짜로 상담이란 뭐라고 이제 생각하세요?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상담은요,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속상한지, 왜 화가 나는지, 그래서 이게 내가 컨디션이 별로여서 그런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과 관계는 없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일로 내가 그런 게 떠올라서 그러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가 알려주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왜 그랬던 거야? 내가 그때 뭐 컨디션이 안 좋았어? 아니면 어떤 게 뭐 서운한 게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상담자가 하는 질문이고, 내가 내담자로서, 나는 이때 이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과정. 이게 결국은 상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담은 어쩌면은 내 마음을 여행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의 목표는요, 스스로 내담자가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담자가 상담자에 의지하지 않고요. 나 이제요, 선생님, 저 스스로 저 자신과도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정말로 그래요. 아이들이 상담실에 오기 전에 선생님, 저 오늘 선생님이랑 어떤 얘기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막 이렇게 하고 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하고 이런 과정들이 몇 번 이제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훈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기 전에 오늘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하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맞아. 내가 그때 내가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서운했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된다면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아이가 저 이렇게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담이라는 게 우리가 문제를 막 다 들러붙어서 해결해주고 애들이 저한테 의지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스스로 대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보조 맞춰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 독립해서 저 이제 상담실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비슷한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때는 상담을 종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학교 상담실 문턱 낮고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아이들도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 상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교 상담은 무엇이고 상담의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에 대해서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에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한다면 조금 더 뭔가 상담에 대한 어색함 그리고 걱정 괜히 막 그 상담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 이런 것에서 조금은 우리가 낮아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학교 뭐 적응 관련해서도 몇 가지 영상을 이제 찍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영상으로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선생님, 학교 적응 화이팅이에요. 응원할게요.